야담과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무척이나 추운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잠을 자던 권씨 부인은 남편 이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넌지시 미소를 지었죠. 나리가 오늘도 바깥일에 여념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다니 내 마음이 다 아프네. 권씨 부인은 피곤하기도 했고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대로 자는 척했습니다. 이불 안으로 들어온 이씨는 옆으로 누운 부인의 조심히 다가가서는 사랑의 귓속말을 했습니다. 부인, 오늘따라 정말 예뻐 보이는구려. 이씨는 사내대장부지만 허당기가 있는 말투 때문에 혼례를 올리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씨가 믿음직스러운 사내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말투가 좀 괴상하게 들렸는데 듣다 보니 재밌는 구석도 있어서 결국 그의 부인이 되기로 했죠. 권씨 부인은 대답은 하지 않고 이씨의 탐하는 손길을 그대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볼살에 얼음처럼 차가운 온기가 느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잠에 빠져든 권씨 부인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아니 대감, 손이 왜 그리 차갑나요? 권씨 부인이 고개를 돌리려는데 이씨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안 그래도 추운 날씨에 바깥일을 험하게 하느라 손이 이리도 차갑구먼 그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차가운데요? 부인, 많이 놀랐어? 얼음장처럼 차갑지만 가장 일을 하는 남정네의 애틋한 손길이라고 생각해주면 안 되겠소? 권씨 부인은 그제야 마음을 놓고 덩달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낸 것이 못내 부끄럽기까지 했죠. 제가 잠시나마 대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별 말씀을 다 하는구려. 부인은 아직도 내 마음을 그렇게 이해 못하겠소. 전 그저 부인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권씨 부인은 감격에 젖어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렇게 듬직한 남자와 산다니 그 누구도 부러울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날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들어와 그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을 볼살에 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차가운 손을 볼살뿐만 아니라 몸 이곳저곳에 대고 비비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양반이 잘한다 했더니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잖아. 그렇다고 일 때문에 손이 차갑다는 사람을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권씨 부인은 남편이 들어올 무렵이 되었을 때 몰래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관절 무슨 일입니까? 남편 이씨가 부인의 동태라도 살피는 것처럼 두리번거리더니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권씨 부인은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조용히 부엌으로 움직였죠. 놀랍게도 이씨가 돌절구 위에 볼기를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권씨 부인은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었지만 사랑채로 돌아온 뒤에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양반이 손으로 날 만진 게 아니라 저 더러운 볼기짝을 대고 비빈 것이었어. 권씨 부인이 고개를 돌릴 때 일부러 몸으로 막은 이유도 바로 손이 아닌 볼기라는 것을 숨기기 위했던 겁니다. 이씨의 장난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권씨 부인은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골탕 먹일까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최근에 새로 들어온 머슴 달구가 힘차게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권씨 부인의 한숨이 땅이 꺼지도록 들리자 달구도 호기심에 못 이겨 조심히 권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 있으시기에 그렇게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계시옵니까? 듬직한 달구가 말을 걸어와서 반가웠지만 남편의 기행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권씨 부인은 그저 달구 얼굴만 바라본 채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권씨 부인이 달구에게 남편과의 일을 말했습니다. 세상에, 아니 대감님은 어찌 그런 심한 장난을 치신단 말입니까? 그러게 말이다 달구야. 네가 아무래도 나를 위해 할 일이 생긴 것 같구나. 그게 무엇이옵니까, 마님? 무엇이든지 명만 내려주시옵소서. 권씨 부인은 달구에게 숯불을 가져오라고 시킨 뒤에 돌절구를 몇 번이나 달구어 놓았습니다. 태연하게 사랑채 안에 있던 권씨 부인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숨죽이고 있었죠. 이제 좀만 있으면 이씨의 비명 소리가 들릴 게 뻔하니까요. 예상했던 대로 부엌 쪽에서 이씨의 괴성이 들렸고 권씨 부인은 입을 틀어막은 채 키득키득 웃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이 씨는 궁둥이를 잡은 채 찡그린 표정으로 들어왔는데요. 권 씨 부인은 있는 힘을 다해 남편을 걱정하는 척했죠. 대감, 오늘도 일 때문에 고생이 많은 얼굴이십니다. 권 씨 부인은 겨우 웃음을 참았습니다. 이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이불 속으로 들어와 잠을 청했습니다. 볼기짝을 대게 만든 것이 분했는지 돌아 누워서 씩씩거리기만 했죠. 그 후에도 이 씨는 특별한 행동 없이 사랑채에 들어와 잠만 청하고 나갔습니다. 한데 어느 날 밤 권 씨 부인이 부엌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와락 앉는 바람에 권 씨 부인이 혼절할 정도로 놀랐던 겁니다. 벌러덩 넘어진 권 씨 부인은 번거지를 쓰고 검은색 등걸이를 걸친 사내를 보았습니다. 저 양반이 진짜 해도 너무하네. 권 씨 부인은 남편이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 뒤를 쫓아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랑채로 돌아온 권 씨 부인이 화가 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라고 해도 잡아댈 것이 뻔하고 만약 남편이 아닌 다른 사내라면 오히려 지체 높은 여인이 몸간수도 제대로 못했다고 면박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권 씨 부인의 예상대로 그날 밤 이 씨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습니다. 부인, 오늘은 이상하게 말수가 없구려. 서방님이 일 때문에 피곤한데 특별히 할 말이 없으신가? 권 씨 부인은 차가운 온기가 슬금슬금 들어오는 것을 느끼자 잽싸게 기침을 했습니다. 부인, 어디가 아프신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 곧불이라도 난 겐가? 권 씨 부인은 다시 한번 대답 대신 기침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볼기짝을 비빌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죠. 부인, 그러지 마시고 이 서방님을 위해 그 포근한 품을 전해 주실 수 없는 겐가? 권 씨 부인은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든 그 얼음장 같은 볼기짝을 비빌 생각이나 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죠. 이 씨는 고집스럽게도 이불 속으로 들어왔는데 권 씨 부인이 눈을 가린 채 벌떡 일어나 억지로 재채기를 무려 5번이나 했답니다. 그 더러운 볼기짝은 꿈에도 보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 권 씨 부인은 어떻게 복수를 할지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몸집 좋은 달구가 권 씨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님, 저번에는 숯불을 원한다고 하셔서 뜻대로 해드렸는데 다른 걱정거리가 있으시옵니까? 달구야, 저 양반을 어찌해야 할꼬. 무슨 일이신데 그러시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에 남편의 기행은 달구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부끄러워서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달구야, 네 부인이 섭섭할 때는 어찌하더냐? 제 부인 말입니까? 그야 가장 가까운 가족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 당연히 가족이 우선이니까. 그보다 이 달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죠. 그게 누구냐? 그런 사람이 있더냐? 바로 제 어머니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으니까요.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저의 부족함을 가족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그 뜻이 잘 전달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보다 시어머니에게 은근슬쩍 흘리면 제가 더 곤혹스럽게 되죠. 권 씨 부인은 그제야 깨달은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나쁘끄러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계셨구나. 이후 권 씨 부인은 아픈 것처럼 보이기 위해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요.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약사발을 들고 나타났죠. 아가야, 어째서 병이 생겼단 말이냐? 이 약이라도 좀 먹어보거라. 권 씨 부인은 당장 남편의 기행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후사를 대비했습니다. 정말 아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답도 제대로 못했죠. 시어머니가 지쳐갈 때쯤 권 씨는 그제야 기회가 왔다고 여기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병은 약을 먹고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 세상에 약을 먹을 수 없는 병도 있더냐?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병은 차차 나을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안방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궁금한 일을 대답해 줄 사람은 바로 아들
이 씨밖에 없다고 믿었죠. 이 씨가 도착하자 바로 앉히고는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병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도통약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너는 저 아이가 왜 그러는지 알고 있느냐? 어머니도 별 걱정을 다 하고 계시는군요. 사실 지금이라도 그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지금이라도 당장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니? 좀 알아듣게 설명해 보거라. 아까 그 아이도 약을 먹을 수 없는 병이라고 하던데 너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게 도대체 며칠째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서 해결하거라. 어머니에게 핀잔을 들은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부인과 화해하기로 했죠. 사랑채에 들어온 이 씨는 여전히 이불을 덮고 누워있기만 한 권 씨 부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복의 부인, 아프면 당장 약을 먹어야지 않겠소? 곧 죽으려니 약을 먹어서 뭐 한단 말입니까? 죽다니 어떻게 그런 몹쓸 소리를 한단 말이오? 당신은 이 상황에서도 그런 요상한 말투를 쓰는군요. 세상이 다 웃기기만 하죠? 그러니 그런 괴상한 장난을 치는 것이지. 그제야 이 씨는 웃음을 터뜨리고는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장난을 쳤다 해도 그렇지 어머니까지 오게 한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오?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몸종 행세를 한 건 잘한 일이옵니까? 몸종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그 번거지를 쓰고 뒤에서 아는 게 당신이 아니란 말입니까? 번거지라니? 난 금시초문이오. 이럴 줄 알았지. 그렇게 잡아떼고 제가 체면도 못 지키는 안악내로 치부할 생각이죠? 무슨 말 하는 거요? 정말 난 처음 듣는 소리라니까. 권 씨 부인과 이 씨는 한동안 마주보더니 동시에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머슴, 달구를 범인으로 직감한 것이죠. 다음 날 우람한 근육을 자랑하는 달구가 장작을 패는 일을 마치더니 유심히 사랑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일순간에 탐욕스러운 얼굴로 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달구는 이곳에 새로 오기 전부터 이 씨의 장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일했던 머슴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것이죠. 이 씨가 유난히 장난을 많이 치는데 특히 몸을 비비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권 씨 부인은 그동안 몸종으로 변장해 몸을 만지고 도망친 남자가 남편이라고 믿었지만 실은 모두 달구의 짓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모질게 대하는 권 씨 부인을 놀리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점점 더 과감해졌죠. 실은 이런 사건이 벌어진 원인은 이 씨가 가장일을 하느라 바빠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서로 얼굴 볼 날이 없다 보니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화가 난 이 씨는 당장 달구를 붙잡아 관가로 넘겨버리고 싶었지만 워낙 부끄러운 일이라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달구가 입이라도 열까 두려운 권 씨 부인도 관가로 넘기는 것만은 안 된다고 극구 말렸죠. 그래서 이 씨는 달구의 절도 혐의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동안 달구가 변장을 위해 집안에 있던 옷가지들을 가져다 쓴 것들이 있었습니다. 권 씨 부인은 달구가 지은 죄만큼 대가를 치르지 못한 것이 화가 났습니다. 대신에 주리를 틀며 모든 일을 시인했지만 권 씨 부인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죠.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있을 때 권 씨 부인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요, 부인? 대체 그 절구 위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차디찬 절구 위에 굳이 앉아서 절 놀리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하필 절구냐 그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이 씨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 하기 부끄럽지만 부인과 달구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소. 뭐라고요?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하십니까? 미안하오. 그래서 절구를 그놈이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았던 것이요.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란 말입니까? 이름이 비슷하지 않소? 절구와 달구, 달구와 절구. 권 씨 부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바로 사랑채로 들어가 버렸죠. 이후에도 며칠 동안 권 씨 부인은 누워서 이 씨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대안지화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강 건너 불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자기에게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식의 무관심을 말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화목한 가정 이루시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